엑셀 프로그램 실행하시고 시작. 2 목록 2 엑셀 2016. 자,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오전 크말 이거 문서 폴더에 이론 폴더에 있는 파일명 중에 엑셀 기능정이라는 파일명 찾으시고 엑셀 기능 정리. 예? 뭐가 없다고요? 자, 항상 컴퓨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제 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잠깐만, 지난 시간에 엑셀 화면 구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드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입력하시고 완료 엔터 수정하실 때 F2 더블클릭 ES키를 누른다. 저기 더블클릭. 그 다음 현 작업 취소 ES키를 누른다. 셀 전체 내용 지우겠다. 딜리트 키. 그다음 데이터 입력 수정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다고요? 수식 입력줄을 이용해서 입력 수정 편집이 가능하다. 그 다음 우리가 작업이 완료되면 거의 대부분 엔터키를 이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엔터키를 누르면 그 다음 엑셀 프로그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직까지 머리야 내리에 인지가 안 되셨군요. 데이터 종류를 무조건 구분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엑셀은 유불문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엔터 치면 이 셀에 데이터 종류,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수동줄 바꿈. 줄을 8줄 만들고 싶다. 한 셀에 Alt, Ent. 그런 이야기들 해드렸고, 키보드상에 없는 기호들 입력을 하실 때 한글 자음미음 기억하시라고 했고, 한자 설정하는 것도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셔서 열심히 데이터 입력하는 숙제를 하고 계신데, 좋은 현상이긴 한데, 끝날 때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입력되어져 있는 이런 데이터를 이쁘게 꾸미셔야 된다 그랬죠. 그걸 우리가 서식 작업한다 그랬고요. 해당 셀에 대해서 서식 작업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식 작업은 어디서?
홈 탭, 리본 메뉴상에 있는 홈 탭, 글꼴 그룹, 맞춤 그룹, 표시 형식, 스타일 등을 이용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꼴과 맞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왜 나머지는 설명 안 하냐면 이게 2급 시험과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충분히 인지 가능한 내용들이니까 눌러보시고 여기에 나열해 놓은 건 크말 2급 시험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라고 제가 나열해 놓은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방향까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록 색깔 설정 값 부분을 한 번 더 클릭하시면 설정 해제가 돼서 기본값 상태로 돌아간다. 가로 방향. 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일단 표시 형식이라는 것도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라 따로 뽑아서 나중에 다루도록 하죠. 여기 뒤에. 그다음 스타일. 어, 스타일은 옷으로 따지면 기성복 정도? 즉 우리가 뭐 옷 입는 스타일, 패션 스타일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문서를 작업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서식들의 모음이라고 합니다. 서식들의 모음. 여러 서식들이 조합.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셀 자체에 우리가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을 좀 덜 하게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식 꼴들이 있다는 거죠. 셀에 대한. 그래서 스타일 그룹의 셀 스타일. 자, 잠깐만요. 화면 이야기를 좀 하고 갈게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화면과 제 화면이 좀 틀릴 겁니다. 자, 여기가 다 따라오세요. 다 우측 상단에 돼 있는 게 복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화면 오른쪽 경계에 포인트 두시고 크기 조절 포인트라 그럽니다. 이 모양을. 크기 조절 포인트라 그럽니다. 이 모양. 양방향 화살표. 그리고 아마 이걸 줄여보시면 아마 저처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 조금씩 줄여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셀 스타일하고 문구 보이세요, 이제? 자, 이게 만일에 크기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처럼 저하고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이 셀 스타일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기가. 자, 그렇게 하셨으면 요 크기 조절 꽉 채우세요, 여러분들. 꽉 채우시고 수업 진행하는데 여러분들 창의 크기와 저희 창의 크기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는데 그게 기능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화면 사이즈 때문에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 여러분들 바로 목록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간단 설명을 한 거고요. 자, 여기 자세히 단추 눌러서 여러분들 목록을 펼치시면 요게 옷으로 따지면 기성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서식들의 몸, 스타일, 셀 스타일. 이 중에 뭐 마음에 드는 꼴이 있으시면 하나 적용시키시면 되겠죠. 물론 목록의 이름들이 다 나타납니다. 작은 박스 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시트 이동 단추라 그랬죠. 요거 시트명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시트 이동 단추고요. 뭐 화면을 이동할 때 시트를 화면에 표시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 셀 서식 오른쪽 보면 표 서식이라는데 그러면 셀 하나하나를 꾸미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면 자, 표 서식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표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일반 기본 이런 형태를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를 앞으로는 이제 다른 용어를 좀 쓰긴 하겠지만 자, 요 데이터를 선택하시죠. 자, 그러면 셀 하나하나에 대해서 서식을 뭘 꾸밀 것인가 고민을 한다면 그것도 저같이 미적 재능이 없으면 되게 힘든 일입니다. 서식 꾸민다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표에 대해서도 미리 꾸며져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여기 보시면 표 스타일의 표 서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표 스타일입니다. 표 스타일. 표 스타일. 자, 목록도 안 눌러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표에 대한 스타일. 본인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적용을 하시고요. 클릭. 그러면 표 서식을 꾸미겠다라는 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언어 범위자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셀 범위 표기 방법, 달러 이런 거 있고 올린 거 다 빼버리고요. 그냥 B2 땡땡 H14만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셀 범위죠. 그러면 표 서식을 꾸며야 될 셀 범위가 요만큼이다라는 이야기고요. 머리글이라고 하는 건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제목 부분, 요 부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상태고 확인하면 이렇게 꾸며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방금 어떤 탭이 하나 여기 화면상에 보이거든요. 어떤 탭이 이런 탭, 즉 특정 기능을 적용을 시키고 화면상에 새로운 탭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탭을 우리는 사항별 탭, 기능에 따르는 사항별 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항별 탭은 기능 안에 셀 포인트를 둘 때는 나타나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사라집니다.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 예, 일단 그 정도만 하고요. 다음에 이걸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세일스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시형이 나뉘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도 나중에 따로 할게요. 자, 요 두 가지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꾸미는 내용이 리본 메뉴 상에 있는 이런 게 다냐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한꺼번에 처리를 해야 될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셀 서식을 꾸미는 창을 하나 화면에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 셀 서식을 꾸미는 창, 글꼴 그룹 옆에 있는 이 자그마한 아이콘 클릭, 단추와 생긴 아이콘 클릭. 그러면 이렇게 셀 서식이라고 하는 창, 이 창의 공식 명칭은 대화상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화상자. 대화상자는 어떤 걸 대화상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창이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이미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창을 우리는 대화 상자라고 표현하고요. 이렇게 삐직삐직 튀어나와 있는 부분 지난 시간에 뭐라고요? 이 구조, 이 구조, 탭이라 그랬죠. 탭, 탭, 이 구조, 탭. 자, 일단 확인만 하시고요. 자, 취소. 자, 그 다음 창을 표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여기. 그러면 이렇게. 자, 이것도 닫을게요. 일단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표시장이 비우진 않았지만 여기 그러면 해당 부분이 이렇게 먼저 탭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이제 내가 옮겨 다니셔도 되고요. 일단 닫을게요. 그 다음 이게 귀찮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특정 셀 선택, 셀 범위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아 잠깐만요. 뭘 하나 안 한 게 있군요. 이제 자 죄송합니다. 뭔가 안 한 게 있군요. 이거 안 했군요. 자 아마 지난 시간에 이 맞춤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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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정 가운데 맞추려면 세로 가운데, 뭐, 가로 가운데, 요렇게 설정해야 됩니다. 라고만 설명드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그 다음에 행 높이 조정하세요. 라고 해서 조정을 하신 다음에 아마 요렇게 지정하신 것 같고, 행 높이를 좀 더 조정해 보실래요? 좀 더 크게. 행 높이 크기 조절 포인트를 통해서. 자, 여기 가겠습니다. 여기. 시계 반대 방향 각도. 그다음에 시계 방향 각도. 그다음에 세로 쓰기. 약간 모양이 이상한 제가 생각했던 모양은 좀 다른데요. 자, 어찌됐든
요런 형태. 그 다음에 텍스트 위로 회전, 텍스트 아래 회전. 이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값을 설정을 하면 초록 색깔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저 초록 색깔을 설정되어 있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 기능이 해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클릭하면 해제되어서 기본 상태인 가로 방향 상태로 돌아간다. 이것도 꼭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여러 개의 셀을 선택할게요. 2개 내지 3개. 2개 이상 셀을 선택을 하시고, 셀 범위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셀 선택할 때의 포인트는 이런 포인트입니다. 셀을 선택할 때 포인트 여기라고, 이거.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거. 컴퓨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항상 저한테 처음에 시작하실 때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저는 안 됩니까?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왜 하도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드래그하라니까 드래그만 합니다. 전제 조건은 이 포인트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포인트인지 이런 포인트인지 이런 포인트인지 이런 포인트인지.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의 역할을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기능을 쓸 때는 셀을 선택할 때 포인트는 이거다. 그런 걸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전제하에서 항상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셀을 선택할 때 포인트, 이 포인트라고 그랬죠? 드래그. 해서 셀 합친다, 병합 하고 가운데 맞추. 이렇게. 자, 회색깔도 마찬가지로 이 기능을 설정했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모든 경우가 해당되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클릭을 하면 이 기능이 해제가 되어진다. 병합, 해제, 병합, 해제. 이렇게. 제가 이걸 빠뜨리고 할 뻔했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리본 메뉴상에 있는 아직 다는 아니지만 꾸몄다. 이쁘게 꾸몄다. 그래서 이게 귀찮아서 이제 요거를 꾸미는 게 조금 귀찮기도 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설정을 하고 여기 없는 내용을 꾸미고 싶다면 셀스식 대화 상자를 이용하여. 그런데 자, 셀스식 대화 상자를 이용하실 때는 방금처럼 이런 단추를 눌러서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요. 셀스식 대화 상자 표시하는 방법. 그 다음 셀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걸 뭐라 그랬죠, 이제? 그래서 반복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아직 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기 메뉴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기 메뉴. 그리고 여기는 용어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니 도구모음이라 그러고 방금 보셨던 내용들이 몇 가지 보이네요. 그래서 미니 도구모음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뭐 서식 꾸미는 것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여기 배치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셀스식이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셀스식 클릭. 자, 그다음에 이런 창이 또 나타나죠. 네.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방법 가르쳐 드린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바로 가기 메뉴에서 셀스식 대화상자 나타낸다. 근데 저희들은 이 방법보다는 아마 컨트롤 원이라는 단축키를 좀 외웠으면 합니다. 아마 오늘 외우게 될 겁니다. 오늘 외워서 집에 돌아가실 거라고요. 자, 데이터가 있는 셀 하나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이라는 단축키 사용하세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숫자 1, 이렇게. 자, 열어두신 상태에서 자, 일단 저 따라오세요. 자, 여기 있는 거 뭐 많은 걸 좀 가르쳐 드리고 싶긴 한데 뭐 시간 여건상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살펴볼 겁니다. 자, 표시 형식은 표시 형식 탭 부분은 나중에 따라할 거고요. 자, 맞춤에 오시면 우리가 보지 못한 값들이 화면에 이렇게 펼쳐져서 보일 겁니다. 이렇게 확인만 하세요. 값 설정은 하진 않을 겁니다. 그 외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교재를 통해서 요런 몇 가지는 살펴볼 거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글꼴 탭에 오시면 글꼴 스타일이라고 해서 굵게 기울인 꼴이라는 두 개의 기능을 조합해 놓은 걸 글꼴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글꼴색 아래쪽에 가면 여기 색. 그다음 밑줄, 실선 같은 표현이라고 그랬죠? 요건 두 가지는 지난해 보셨던 것 같고, 그다음 보이지 않는 값들이 또 있죠. 보지 못했던 값들이 여기. 그다음에 테두리는 좀 이따 볼게요. 다른 내용은 테두리 작업, 즉 선작업 여기 어제 그저 선작업 안 보셨나요? 자, 선작업도 나중에 따라 할게요. 자, 일단 그다음 채우기, 배경색, 음영색. 그래서 여기 색깔 이름이 안타깝게도 나타나지 않는군요. 물론 애우면 좋긴 한데 굳이 애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래서 색깔의 이름, 무늬색 영역에 보시면 목록 단추 눌러서 여기에 색깔 위에다 마우스 포인트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색깔 이름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색깔 이름을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 위치만 확인을 하세요. 아, 여기가 노란 색깔이구나. 여기가 녹 색깔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많이 해버렸다. 그러면 시험에서 필요치 않은 내용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백시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값이 자동일 겁니다. 이렇게 자동 처음 들어갈 때.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노란 색깔이고 여기가 주황 색깔이었구나. 그다음에 여기가 녹 색깔이었구나. 뭐 그렇게 하시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본인이 선택한 색깔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 네 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자, 확인. 자, 이렇게 자, 이게 셀에 대한 이쁘게 꾸미는 셀 서식 작업이라고 했죠. 그럼 이 서식들이 꾸며놓은 서식이 마음에 드세요? 응? 지금 꾸며놓은 서식들이 마음에 드세요? 아침에 오시는 길에 뭐 누구하고 싸웠어요? 네? 표정들이 왜 그래요? 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서식을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서식만. 자, 이건 실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뭐 엑셀을 배웠으면 서식을 꾸미는 걸 배웠으면 지우는 거 따라 두셔야겠죠. 자, 홈, 편집, 지우기, 목록 단추 눌러서 서식 지우기. 그러면 내용은 남기고 서식만 깡그리 없어진다. 자, 그다음 그 테두리 이야기 좀 할게요. 아, 범위를 설정을 하시고요. 뭐 개수는 상관없습니다. 한 2개 이상. 셀 범위 선택하시고 테두리 작업 기본적으로 여기서 합니다. 글꼴그룹에. 그리고 선택한 항목, 셀 범위, 지금은 항목이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겠다. 그럼 이렇게 선택한 항목 기준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그다음에 테두리 목록 단추 눌러서 자, 없애버리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면 좋겠죠. 테두리 없음. 자, 만일에 물론 여기서도 아래쪽에 보면 뭐 선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선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선택할 수 있긴 한데 되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어디 가서 하냐고요? 셀 서식 대화 상자에 가서 할 겁니다. 테두리 작업을. 그럼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하면 표시하는 단축키가 뭐라고요? 컨트롤 1입니다. 컨트롤 1키 누르시고 단축키 오늘 애우고 돌아가세요. 한 수십 번 누를 겁니다, 오늘. 자, 뭐 그 정도 눌렀는데 못 외우고 간다. 열심히 수업을 안 했겠죠. 하시면 아마 외울 겁니다. 자, 테두리 탭에 가시고요. 선 스타일이라는 건 선의 종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쳐져 있는 이게 선택입니다. 선택. 이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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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하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따라다닐 겁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그 다음 밑에 선 색깔. 본인 마음에 드는 색깔 선 저와 똑같은 거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여기 있다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 위에 보시면
선택한 항목의 안쪽에다가 이렇게 적용하겠다. 자, 선 스타일, 선의 종류, 죄송합니다. 선의 색깔, 선의 종류, 선 스타일, 선의 색깔, 그리고 적용할 부분, 윤곽선, 바깥쪽 테두리. 마음에 안 드네요. 뭐, 전체 다 없어. 선의 종류, 선 색깔. 밑에 있는 이 단추는 부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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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시, 자, 색깔이 짙죠? 다시 누르면 해제. 자, 그 다음, 대각선을 작업하는 건, 셀의 대각선 작업은 어떻게 하냐면, 자, 선의 종류, 선 색깔. 자, 여기와 여기, 이 단추와 이 단추. 이게 대각선 작업입니다. 뭐, 적당히 설정해 보시고, 확인. 됐죠? 자, 어제,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행 높이를 조정하는 걸 간단하게나마 그냥 저 따라오세요라고 했고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셀의 크기라 그러는데 셀의 크기에는 열 너비와 행 높이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우리 지열을 선택합시다. 지열 선택. 선택 항목 열입니다. 지열. 그리고 홈, 셀, 서식에, 셀 크기 영역에 열 너비 열너비 그러면 열너비 값을 설정하라고 하는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창을 우리는 대화 상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열너비 값을 입력을 하는데 좀 크게 입력할까요? 설정 한 30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 그러면 해당 선택된 항목이 명령을 받겠죠. 명령 실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 현식 단수 눌러서 열너비 5 이렇게 하면 볼까요? 5. 그 다음 G열 아직도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죠. 자, 서식에 열너비 자동 맞춤. 그러면 해당 G열의 가장 긴 데이터가 아마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마 요 실시간 미리 보기라는 요 데이터가 가장 긴 데이터를 가진 셀일 겁니다. 가장 긴 데이터 기준 사이즈 열너비를 맞춰준다. 물론 보통 이제 처음에는 이걸 가르쳐 드리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걸 하나 더 가르쳐 드립니다. 수동으로 조절하는 거. 자, G열과 H열 사이의 경계에다 포인트 둡니다. 이게 크기 조절 포인트라고 하는 거고요. 크기 조절 포인트. 이 포인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자, 그 다음 방금 열너비 자동 맞춤이라는 거 해보셨죠? 자, 그건 요 수동으로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요 포인트, 크기 조절 포인트 상태에서 더블 클릭, 따닥.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가르쳐 드리고 나면 앞으로 여길 잘 안 가고요. 여기를 이용해서 보통 많이 처리를 많이 한다라는 거고, 아마 시험은 정확한 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 가서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열너비 조정하셨으니까 이제 행 높이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든 상관없고요. 머리걸 회색 영역에서 선택기 여러 개의 행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한 3개 정도 행을 선택하겠습니다. 뭐 어느 쪽을 선택하지는 상관없고요. 자, 시계 행 높이. 그러면 3개의 행을 선택했죠. 3개의 행에다가 이런 크기로 높이를 설정하세요. 라고 한다면 3개의 행의 명령이 다 먹히겠죠. 당연한 이야기 맞아요. 당연한 이야기. 자, 그러면 크기를 좀 줄여볼까요? 서식의 행 높이
여기도 5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하면 이렇게 보기 쉽네요. 자, 그러면 아까 열너비 자동 맞춤이 있었던 것처럼 서식에 행높이 자동 맞춤이라는 기능도 있고요. 이 녀석의 기준은 뭐가 되냐면 글자의 크기, 글꼴의 크기에 따라 조정이 일어납니다. 해당 행의 가장 큰 크기, 글자 크기에 따라서 조정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동으로 조절하는데 여러 개의 항목을 선택했을 때는 안쪽 경계에다가 포인트를 맞춥니다.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 경계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시고 클릭 드래그, 안쪽 클릭 드래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서너 번 보여드린다고 했죠. 그중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따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따닥 행높이 자동 맞춤. 뭐 열을 여러 개 선택하든 행을 여러 개 선택하든 뭐 이렇게. 자, 그 다음 뭐 이런 것들은 뭐 한번 가르치다 하면 잊어버릴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마 요렇게 테두리가 작업이 되어 있는 셀 영역이 보일 겁니다. 그 중에 노란색 부분을 선택하시고요. 자, 셀 하나나 뭐 셀 두 개의 셀이나 같은 개념입니다. 자, 삽입할 겁니다. 삽입. 홈, 셀, 삽입 단추 클릭. 위쪽입니다. 위쪽. 목록 단추 아닙니다. 위쪽. 클릭. 여기. 클릭. 하면 기본적으로 삽입은 기본적으로 왼쪽, 위쪽이 기준인데 일단 지금 왼쪽입니다. 그리고 서식은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의 서식을 고스란히 가지고 삽입이 되어집니다. 됐습니까?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삽입된 이 부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삭제 클릭 하면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밀려났던 게 왼쪽으로 이제 다시 들어오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방금 이거보다 조금 큰 개념이 뭡니까? 열인가요? 그러면 열 하나를 선택해 보죠. A열 선택해 볼까요? 그리고 삽입 하면 이렇게. 항상 왼쪽이 기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왼쪽, 이쪽이 삽입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왼쪽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내용의 서식을 가지고 표시가 되어진다. 삭제. 선택 항목 삭제. 그럼 이번에는 2개 이상의 죄송합니다. 행을 선택하시고 삽입. 그러면 2개 이상의 행이 삽입이 되겠죠. 그리고 삭제. 자, 그러면 셀이나 셀 범위 같은 개념이라 그랬고, 셀 범위, 셀 삽입, 그 다음에 행렬 삽입, 그 다음 뭐? 이거보다 넓은 개념. 행렬보다 넓은 개념. 시트, 시트. 그죠? 자, 시트에 가시기 전에 다시 노란색 부분 선택하시고, 자, 그러면 이런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삽입을 하니까, 셀 범위 삽입을 하니까 오른쪽으로 밀려났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래쪽으로 밀고 싶은데요?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죠. 우리가 생각했던 내용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거든요, 솔직히.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런 걸 가르쳐 드리면 왼쪽은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리면. 그러면 아마 어딘가에 그게 있겠죠. 그걸 찾으러 다니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뭐.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있어야 된다면. 그럼 삽입 목록 단추 눌러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경험해서 갈 수가 없다고 이 자리에서. 자, 셀 삽입 하시면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어느 쪽으로 할 건지. 방금 오른쪽으로 밀려났잖아요. 나는 아래쪽으로 밀 거라니까요.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원리를 여러분이 터득하고 가시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값을 다 클릭하고 가면 정말 좋겠는데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원리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삽입된 부분 범위 설정하시고 삭제 목록 단추 눌러서 셀 삭제.
그러면 이번에는 뭐 아까 왼쪽에 밀려나 왼쪽을 밀었죠. 이번에는 위로 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노란색 선택하세요. 자, 노란색 있는 이 셀 범위 안에 열이 몇 개입니까? 혹시 그러면 칸이 몇 개 있죠? 이 노란색 범위 안에 칸이 몇 개? 혹시 칸하고 줄이라는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세 칸이라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겠군요. 이건 석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칸은 한 칸입니다. 그러면 꼭 이걸 보여드려야 이해를 하세요. 이건 몇 칸입니까? 요건 한 칸. 그러니까 이건 왜 잘 하시면서 왜 이건 물어보면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건? 이건 몇 칸? 이거 구조가 틀려요? 예? 같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쪽은 곧잘 대답을 좀 하시는 건 느낌이 드는데 왜 이건 아예 입을 열지 않으세요? 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컴퓨터의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다만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칸과 줄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여기는 뭐? 행과 열로 표현하고 이게 뭡니까? 여기가 K열, K열 25행. 그럼 이건 열입니다. 열. 칸입니다. 이게. 힘듭니다. 자꾸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요 칸 안에, 자, 요 범위 안에 열이 몇 개 있다고요? 내가 방금 그 이야기 다 하고 왔는데 또 세 개라고 대답하면 저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됩니까, 이제? 한 칸이 있다고요, 한 칸. 이 범위 안에 칸이 몇 개 있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요 범위 안에 칸이 몇 개 있습니까? 이 범위 안에 칸이 몇 개 있습니까? 이 안에 칸이 몇 개 있습니까? 이제 됐습니까? 이 범위 안에 칸이 몇 개, 열이 몇 개? 또 표현을 바꾸면 또 칸과 열은 같은 거라니까요. 한 개 열. 그러면 삽입 목록 단추 눌러서 죄송합니다. 시트 열 삽입 하겠습니다. 팽이 아니고 열. 열. 요렇게. 그러면 한 개 열이 삽입이 된다. 됐습니까? 자, 요 범위 안에 줄, 행이 몇 개 있죠? 엑셀에서는 줄을 행이라 표현합니다. 행이 몇 개 있다고요? 세 개. 삽입 목록 단추 눌러서 시트 행 삽입 하면 이렇게 행이 세 개가 삽입이 되어진다. 행과 열, 어,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인가요? 아마 금요일쯤 다시 또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자, 이 범위에 열이 몇 개 있다고요? 한 개. 시트 열 삭제. 이 범위 안에 행이 몇 개 있다고요? 세 개. 시트 행 삭제. 행과 열 이제 이해하셨어요? 구조?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보다 큰 개념이 방금 시트라 그랬잖아요. 그럼 시트 삽입 삭제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삽입, 목록 단추 눌러서 시트 삽입. 항상 삽입은 기준점이 어디라고요? 왼쪽이나 위쪽. 예?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시트 왼쪽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진다. 자, 시트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요. 자, 서식 목록 단추 눌러서 시트 이름 바꾸기. 그러면 여기 이름 바꾸라고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네요. 그럼 적당한 이름 하나 입력할게요. 저는 왜 타이핑? 시트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 다음
이게 시트의 구조가 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탭이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름이 나타나는 이 부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이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 시트 이름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름이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럼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비슷비슷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에 가면 이런 뭐 항파일, 청파일 뭐 이런 홍파일을 쓰기도 하지만 그렇게 색깔별로 쓰는 이유가 뭐죠? 구분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탭도 아 여기 파일에 이 부분을 뭘 한다고요? 이게 탭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탭이라고요. 지금 제가 손을 잡고 있는 이 부분이 이게 탭이라고 탭. 자 목록 단추 자 서식 목록 단추 눌러서 탭 색 시트 탭 그리고 특정 색깔을 클릭. 본인 마음에 드는 색깔로. 그러면 잘 안 보이시죠? 자, 선택사항은 좀 밝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다른 시트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고, 그럼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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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을 넣어서 보통 이제 구분을 합니다. 보통 이제 비슷비슷한 것들끼리는.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고요. 뭐 매번 색깔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어, 이 특정 시트를 이동하고 싶습니다. 자, 서식 목록 단추를 넣어서 시트 이동 복사. 그러면 자 이동 복사 창이 화면에 나타나고 시트를 이동합니다. 통합 문서가 뭐라고요? 저 절대 어려운 질문들 여러분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복습 어쨌든 지난 시간에 배웠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만한 질문들을 하거든요. 통합 문서 뭐라고요? 엑셀 파일을 부르는 공식 명칭이 통합 문서라고 했잖아요. 시험에 통합 문서로 나올 거다. 필기 시험에 실기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파일 현재 열려 있는 이 파일에서 특정 시트, 선택되어져 있는 시트, 목록에 선택한 색깔이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뭐 데이터 시트 앞에 밑에 복사본 만들 체크하지 마시고요. 확인 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똑같은 내용의 시트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서식 목록 단추 눌러서 시트 이동 복사 특정 통합 문서 엑셀 파일 안에서 특정 시트 앞에 전 화면 구성 시트 앞에 복사본 만들기 옵션 체크 그리고 확인 하시면 시트 관리라는 내용의 시트가 하나 더 만들어질 거라고. 자, 그런데 자 앞에 봅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파일과 폴드의 현황을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뭘 한다고요? 오늘부터 열심히 이제 복습하세요. 제가 분명히 어제 계속 당부드렸던 게 저 믿고 따라오세요 했습니다. 응? 제가 시킨 대로 하시면 한 번만에 합격하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 이름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습이라는 게 필요하다고요. 집에 가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 지금 여기서는 잘 되죠. 왜? 옆에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항상 지금 머릿속이 되게 복잡한 상태거든요. 조용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을 정리를 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되는 단계거든요. 그게 복습이지 않을까요? 원래 공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파일 탐색기라고 그랬습니다. 파일 탐색기. 파일 탐색기. 이거 안 열리죠. 예. 혹시 여기 규칙 중에 똑같은 폴더명 사용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냐고요? 자, 이건 파일입니다. 똑같은 파일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번호가 붙는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트 삽입을 가르쳐 드려서 이제 뭘 가르쳐 드립니까? 이제 지우는 거 알아야 되죠. 자, 특정 시트 선택하시고 삭제 목록 단추 눌러서 시트 삭제.
예? 영구히 삭제됩니다. 계속 하십니까? 자, 잠깐만요. 이건 시험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엑셀을 앞으로 다루게 된다면 원본 파일은 항상 원본 시트는 항상 복사해서 쓰셔야 되고요. 예? 원본을 절대 건들면 안 됩니다. 원본 복사해 가지고 나중에 잘 되면 이제 원본으로 넘어가는 거지. 원본부터 가지고 막 테스트한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아마 날밤을 새야 될 수도 모릅니다. 며칠간 원본 데이터 날려버리면. 그래서 항상 복사해 쓰시고, 그다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우실 때 지우고 나면 이걸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울 때 그냥 무조건 삭제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없이 막 업무 보다가 지워버리면 이제 뭐합니까? 또 날밤 새가면서 또 데이터 복구시켜야 됩니다.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이제 확연히 틀려지죠. 엑셀 다루는 게. 왜요? 리포트 저장 안 해가지고 짜증낸 적 한 번도 없어요. 리포트 제출하려고 저장 달줄 안 하고 컴퓨터 뭐 꺼져버리거나 한 경험들 없어요? 저만 그런 나쁜 경험 있나요? 기억들 있나요? 아마 그런 경험들 겪고 나면 아마 저장하는 거 아마 절대 안 잊어버릴걸요. 한두 번 겪고 나면. 그게 돈과 관련돼 있으면 더욱더 이제 뼈저리게 평생 안 잊어버릴 겁니다, 아마. 그런 게, 그래서 저는 컴퓨터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왜? 그래야 기억이 오래 남고요. 빨리 배웁니다. 솔직히. 이렇게 쉽게 배우죠. 그냥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반복 연습이 필요하고요. 뭐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한번 그러니까 실력이 좋다는 건 다른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뭘 하나 가르쳐 드려도 혼자서 다 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쪽하고 컴퓨터 쪽하고 이러면 수적인 어떤 부분하고 이렇게 좀 부닥치는 부분이 많다. 살아오는 거 보니까. 그럼 배우는데 되게 더딥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시트 관리까지. 자, 우리 어디까지 하셨냐면 이제 여기까지 지금 쭉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 여기 그 밑에 표에 보시면 12, 20, 30, 40까지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는데 요걸 이 범위를 표기를 하세요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자, H 첫 번째 셀 H 33 땡땡 콜론 H 36 요렇게 표기를 합니다. 요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데이터냐면 개수라는 데이터입니다. 개수. 이 대기수가. 그러면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개수 범위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서로 의사소통하는데. 훨씬 직관적이지 않냐고요. 그래서 기본 셀 범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입맛에 맞게끔 범위의 이름을 셀이나 셀 범위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H33에서 H36까지 범위 설정하시고 앞으로 이 범위는 H33에서 H36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개수라고 부를 거다. 이름 상자에 가셔서 클릭. 그 작업을 이름 상자에서 합니다. 이름 부여, 의미 있는 이름 부여. 오타 조심하시고 작업이 끝났죠? 엔터. 그러면 자, 셀 포인트를 이동시키시면 자, 셀 포인트를 아무 곳이나 두시고요. 자, 이름 상자에 있는 옆에 있는 목록 단추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뭐 표일은 잘 모르겠고요. 자, 개수라고 하는 저는 아는데 여러분들 잘 모른다고 그냥 넘어갈게요. 자, 개수라는 이름이 보일 겁니다. 이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정의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하신 요 기능을 이름 정의라고 그러고요. 이름 정의에 통해서 나타나 있는 이 이름을 정의된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개수 이렇게. 그러면 해당 범위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저장해 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11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